네, 스승님. 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윤회는 그 대기를 했다가 그 자신의 소임이 주어지면 그 자신의 성씨의 족보에 따라서 되어 간다고 하셨습니다. 네. 근데 제가 더 궁금한 것은 부모를 그럴 경우 어떤 부모를 내가 택할 수 있는 건지. 내가 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주어지는 것이고, 인간은 늘상 진화 발전해 나가기 때문에 부모보다 뛰어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아버지는 영원히 바뀌질 않습니다. 물론 어머니도 안 바뀌겠지만, 만약에 아버지라는 분이 먼저 세상을 버려서 윤회를 했다. 그치? 윤회를 하면 분명히 어머니를 통해 또 다른 자식을 취할 것인데, 그러면 여기 남은 어머니의 역할은 무엇일까? 어머니는 친정으로 돌아가. 아버지가 윤회를 하면. 윤회하기 전까지는 같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대부분 그 기간을 우리는 3대라고 얘기를 해요. 3대까지는 옆에 있는 것이고. 또 어머니는 이씨, 박씨 집안에 시집을 와서 한 그루의 나무를 거목으로 만들어 놓고 거목에서 인의 열매를 맺어놨다면 그 공덕이 어머니의 집안 친정에 남아요. 그리고 다음에 시집을 간다면 이거보다 더 격 있는 집으로 시집을 가서 더 격조 높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이 되고 아들이 아버지가 되고, 잘 보세요. 인의 기운에는 윤회와 윤회 속에 모든 에너지가 저장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나의 아들이 된다. 그러면 윤회 속에 말이 안 되는 위계 질서가 흐트러져 버려요. 위계가 흐트러져 버린다고. 그러면 또 나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다음 생에 여자로 태어난다. 그러면 나는 여자로서의 살아온 그 모든 인의 기운의 에너지가 뭉쳐져 있는데, 이번 생에는 내가 남자로 살아간다? 그러면 성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삶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런 차원으로 이해해 나가면 아주 좋을 것 같고, 또 육도윤회라는 것, 웃기지도 않는 소리니까 믿지도 말아요. 어떻게 그 천의 원소 인기가 그 소에도 들어가고 말에도 들어가고 돼지에도 들어가고 그런 건 없어요. 오로지 이 인기에만 들어가게끔 시스템이 부여된 것이에요. 그래서 인의 기운, 마음 차원의 에너지는 이 모공에 자리한다고 그랬잖아. 나의 그 인기는 어디에 작용해? 이 내 인육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다고 그랬잖아. 여기서 잘 알아야 할 것이에요. 생각적 차원에 있어서, 마음적 차원에 있어서 너와 나의 차원이 있기 때문에 본능 넘어 분별로 살아가는 것이고, 육생 너머의 인생이 뭔지 알 수 있는 것이고, 지식 너머의 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천의 원소인 인의 기운이 없는 지기의 그냥 세포, 육의 생명체들은 육생만 살아가. 대부분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고, 육생에 의존하는 것이고, 그들은 행복이 뭔지 몰라요. 만족은 합니다. 만족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진화 발전이 그리도 늦어지는 것이지, 인간처럼 이렇게 진화 발전이 빠르지 않는 것입니다. 육의 생명체,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거고, 태어났다면 다른 생명체가 태어나는 것이에요. 저승에서 점지해주고 하는 게 없어요. 너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보내주는 육의 생명체에게는 없어요.
때가 되면 씨가 되어 열매가 내려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하지만 인간은 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승은 에너지 충전소요, 이승은 행회 현장이라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내가 전생에 있는 일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는 것일까? 그거 기억하면 못 살아요. 내가 다 꿈으로서는 진짜 전생에는 나라를 구한 충신이 됐고 뭐를 됐고 다 꿈꾸지만 내 앞에 있는 나아기 나름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적용되고 양심과 음심이 있다고 그랬잖아. 내가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어찌 알아요. 그거 머릿속에 기우면 나는 못 산대도. 인의 기운 속에는 자리하고 있지. 유사한 환경이 지나가면 데자부 현상이라고 그러나 뭔가 비슷한 게 있었는데 그걸로만 알라고 그러는 것이지.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은 항상 나는 무언가가 남다른 삶을 살아왔다라는 생각을 일으켜 갖고 그 생각적 차원 안에 테두리에 거쳐버려요. 전생하면 현생 못 살아. 그래서 전생의 기억을 지워버리기 위해 청기의 원소 인기가 지기의 세포 인육을 쓰면 이 인기가 천의 기운이고 이 인육은 지기 백의 기운이야. 천의 기운이 백의 기운으로 들어갈 때 이 백개밖에 안 되는 이 기운이 뭐가 돼요?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 모든 기억을 잊어먹게 만들어 버리기. 그래서 울음을 터뜨리는 거고, 또 마지막에는 분별의 차, 마음 에너지는, 마음은 에너지로서의 실체도 형체도 보지 못해요. 그게 이 인간의 모공 속에 자리할 때 또 일어나는 이름 말할 수 없는 그런 스파크 경련이 있었고 그걸로 또 잊어먹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지. 기억도 하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게 대자연에 그려놓은 시스템이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물은 에너지 차원의 마음에 안착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비계의 털만 있어. 하지만 인간은 털이 없어. 그래서 사계에 따라 옷을 갈아입는 것이고 사계의 변화는 사방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죠. 동서남북. 그 남북은 운용의 주체요, 동서는 활동의 주체임을 깨닫기 위해 주어지는 일시적인 반평도 있는 것이고 또 동서남북 생장수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진화의 최정점에 다다른 인간임을 또 깨우쳐 주기 위한 곳에 있는 것이죠. 옷을 입는 이유가 계절에 따라 바꿔 입는 옷도 인간 생활에 고스란히 나타나요.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게 옷을 입어도 자꾸 검은색만 입어. 그리고 꾀재재한 옷만 입고.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있는가 그 모르게 우리 지금 뭐가 디지털 군복을 입잖아. 디지털 군복. 우리의 삶이 그리 돼버렸어. 심해 논리로. 남자들이 왜 디지털 군복을 왜 입어? 그게 심해 논리고 우리나라 남성들은 저마다 군대 갔다 왔을 때 남성미를 뽐내는 게 뭘로 생각하고 있어? 군복으로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 이 민족의 남성들에게 나타나는 독특한 게 하나가 있어요. 군대 제대하고 양복만 입으면 신사가 되는데 예비군 훈련장에 가서 예비군 복만 입혀놔봐. 개차반대. 이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개차반이 왜 돼? 나를 인정해줘. 그 전투하러 그 불 다, 야, 능그적 수레압박 끌고 뭐 이렇게 게을러도 저렇게 게을른 이가 있어. 자기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죠. 그게 군복의 효과예요. 그게 심의 논리라는 것입니다. 이미 알아요. 그들은 예비군 교관이 감히 예비군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 왜 우리 일상에 지금 뭐 군복이 유행처럼 퍼져갖고 군복을 입고 생활할까? 심의 논리로.
자리에 왔어요. 상명화복이라는 그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이쯤에서 이번 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